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염증 물질들이 돌아다니며 피로 독소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이스트에서 40년간 발효와 미생물을 연구해온 이상훈 박사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일반 식초에 단 한 방울만 넣으면 여러분의 혈관이 20년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180으로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도 끊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이상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하루 푹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그대로예요. 식사는 잘 챙겨 먹는데도 기운이 없고 특별히 과식한 것도 아닌데 속이 항상 더부룩합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같은 수치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잇몸은 자주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날들이 늘어나죠. 이런 변화들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이상훈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몸속 흐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쌓인 피로 물질과 염증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되죠. 58세 김민호 씨도 그랬습니다. IT 회사 임원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그가 최근 2년간 겪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업무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명한 식초, 이건 대부분 합성 식초입니다. 빙초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물에 탄 것으로 가격은 싸지만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상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진짜 효과를 보려면 천연 발효 식초를 써야 합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상태로 오랫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이죠. 이 발효 과정에서 초산균이라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놀라운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초산, 구연산, 유기산, 효소, 생리활성 물질까지. 박사는 이 성분들의 놀라운 작용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근육에 쌓이는 젖산을 초산과 구연산이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혈관을 막는 건 기름진 음식만이 아니에요.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발효 식초의 초산이 이런 기름 성분들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것들을 분해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효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중성지방이 평균 22% 감소했고 혈압도 경계선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김민호 씨에게 이상훈 박사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 사과 식초 15ml,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큼해서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라고 했죠. 2주가 지나자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요즘 몸이 덜 무겁고 일할 자신이 생겨요.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4세 박영숙 씨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180, 혈압 145에 90으로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도 수치가 높아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박영숙 씨에게 박사는 현미 발효 식초를 권해드렸어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평소 식사할 때도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한 요리를 늘려보시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후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졌고 8주 후에는 중성지방이 145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12주 후에는 약물 없이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두통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훈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식초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비밀 조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초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습니다.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다른 악기들과 함께할 때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첫 번째,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생강을 추천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식초의 초산과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겨울마다 발끝이 시려서 고생하던 한 어르신은 식초에 생강즙 몇 방울을 넣어 드신 후로 이불 속에서 웅크리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붓는 분들께는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데 식초의 항염 작용과 만나면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잇몸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던 70대 한 분이 프로폴리스와 식초를 함께 드신 후로 구강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식초 맛이 너무 시어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꿀을 넣어 보세요. 꿀이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하루가 유난히 피곤한 날, 식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마치 몸속에 가벼운 불이 켜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 감기에 잘 걸리거나 피부가 칙칙해진 분들에겐 레몬즙을 권해요. 레몬의 비타민C가 식초와 만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항산화 작용도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마늘즙이 최고예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 속 기름을 씻어내는데 탁월하고 식초는 그 작용을 부드럽게 받쳐주죠. 마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식초에 섞으면 훨씬 순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훈 박사는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69세 이지현 씨는 TV에서 식초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서 산 투명한 식초를 물도 타지 않고 그대로 마셨어요. 한 달도 안 되어 속쓰림이 심해졌고 심지어 구역질과 가슴 쓰림으로 병원에 가셨죠. 진단은 위염이었습니다. 박사는 강조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해야 하고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 식초 1스푼, 그러니까 15ml를 넣으세요.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스푼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맛이 너무 시면 꿀을 티스푼으로 한 방울 정도 넣어보세요. 공복에 부담이 된다면 식후 30분 정도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양치 전보다는 양치 후에 드시고 그 뒤에 물로 한번 헹궈 주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안전해요.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3번, 4번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위 점막이 손상되거나 식도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하루 1번, 많아도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식초의 건강 효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속이 더부룩할 때, 식욕이 없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식초를 꺼내셨거든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만능약 같은 존재였죠.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화혈산어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혈로 인한 통증, 특히 여성들의 냉증, 생리통, 관절 뻣뻣함, 기혈 정체로 인한 우울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상훈 박사는 말합니다. 놀라운 건 현대 과학이 이 옛 지혜를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산과 구연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들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며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40대에서 70대까지를 대상으로 발효 식초를 4주간 섭취하게 한 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분석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성지방은 평균 18% 감소, 혈압은 안정 범위로 진입한 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 두통이 줄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주관적 평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72세 이창수 씨는 10년 가까이 위장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제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한 병명이 없으니 병원에선 늘 체질상 그렇다고만 했죠. 이상훈 박사가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약하셨기에 생강을 조금 더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창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초가 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위장도 편해지고 기분도 묘하게 차분해져요. 뭔가 몸 안에서 잘못 돌던 것이 조금씩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이상훈 박사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의학이 말하던 기혈순환, 현대과학이 말하는 대사회복과 항산화 작용. 그 둘이 식초 한 잔 속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박사는 강조합니다. 식초는 하루에 몇 리터를 마신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잔, 꾸준한 실천이 몸속 흐름을 되살리고 면역력, 기운, 혈관, 피부 모든 시스템을 조용히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혈압을 낮추는 길이고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지속된 피로에서 벗어나는 출구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거창한 변화,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진짜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그 행동 하나, 거기에 내 몸에 필요한 단 하나의 재료를 티스푼 하나, 혹은 한두 방울 정도 더했을 뿐인데 며칠 지나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기운이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나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200ml, 발효 식초 15ml, 그리고 당신의 몸이 원하는 한 가지 재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